택시 기사가 알려준 며느리의 비밀 주주총회로 아들 회사 빼앗으려는 충격적 계획.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최순자입니다. 올해 75세예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3세부터 75세까지 2년간 겪은 일입니다. 며느리와 택시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은행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비밀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만나기 20분 전에 며느리를 태웠다고 했어요. 제 집까지 왔는데 며느리 통화한 걸 들었답니다. 며느리가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남자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대요. 아들의 회사를 빼앗겠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주주총회를 연다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택시 기사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뒷말에는 며느리의 정체, 저한테 닥칠 위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의 삶, 아들의 성공, 그리고 며느리 등장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1949년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형제는 사남매였으며, 저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남편 최동훈을 만났습니다. 동훈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똑똑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1972년에 결혼했습니다. 23살이었어요. 신혼집은 강남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15평짜리 전세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동훈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여보 힘들지? 괜찮아. 미안해. 아니야, 우리 함께 잘 살자. 응. 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했고, 동훈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월급이 점점 올랐습니다.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탄생. 1975년. 아들 재훈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 정말 귀엽네. 건강하게 키우자. 응. 재훈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이었어요. 순자야,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러게. 대학도 좋은데 갈 거야. 응. 동훈은 재훈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훈의 창업. 1985년. 동훈이 창업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여보, 나 독립할 거야. 정말. 응, 회사 차릴 거야. 잘 될까? 할 수 있어. 알았어, 응원할게. 동훈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동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순자야, 우리 성공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잘 됐다. 응. 재훈이의 대학. 1993년. 재훈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아빠,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잘했어. 재훈이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도 좋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어요.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아빠, 나 학생회장 됐어. 대단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히히. 동우는 기뻤습니다. 회사 성장. 1990년대. 동훈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100억을 넘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샀습니다. 순자야, 우리 성공했어. 정말 대단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좋아. 재훈이도 회사 물려줄 거야. 그래. 동우는 야심만만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2000년.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50평짜리. 가격은 10억 원이었어요. 현금으로 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정말 좋다. 이제 안정됐어. 응. 그 아파트는 지금도 살고 있는 집입니다. 25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은 30억이 넘습니다. 재훈이의 취직. 2000년. 재훈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취직하지 않았어요. 아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나 회사 도울게. 정말. 응. 고마워. 같이 키우자. 응. 재훈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훈이 직접 가르쳤어요. 영업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재무도 배웠습니다. 3년 만에 이사가 됐습니다. 아빠, 나 이사 됐어. 잘했어. 고마워. 계속 열심히 해. 응. 동훈의 죽음. 2015년. 남편 동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살이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여보, 가지 마. 순자야. 제발. 재훈이 부탁해. 여보. 회사 잘 키우라고. 알았어. 사랑해. 나도. 동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43년을 함께한 남편.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렀어요. 재훈이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아빠 보고 싶어. 나도. 힘내. 응. 하지만 힘들었어요. 재훈이의 경영. 동훈이 떠난 후 재훈이가 회사를 맡았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40살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게. 그래. 아빠 기대에 부응할게. 알았어. 걱정 마. 응. 재훈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이 200명이 넘었고, 매출도 500억을 넘었습니다. 상장도 했어요. 코스닥에. 엄마, 우리 회사 상장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응. 저는 기뻤습니다. 주식. 상장 후. 저도 주식을 받았습니다. 재훈이가 줬어요. 엄마, 이거. 뭐야? 주식이야. 주식. 응, 우리 회사. 얼마나? 10%. 그렇게 많이.
응, 엄마 거야. 고마워. 주식 10%.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100억 어치였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재훈이가 관리했어요. 재훈이의 연애. 2018년 재훈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여자친구. 어머 정말. 응, 이수진이야. 수진은 재훈이보다 10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33살. 모델 출신이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재훈이 오빠 잘 부탁드려요. 그래. 수지는 키가 크고 아름다웠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집이 강남이시네요. 응. 아파트 크시겠어요. 50평이야. 좋으시겠어요. 그래. 재훈이 오빠 회사도 크고요. 응. 상장했죠. 그래. 대단하세요. 수지는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편했어요. 결혼 준비. 2019년 재훈이와 수진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그래 축하해. 고마워.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재훈이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예물을 샀어요. 재훈이가 대부분 비용을 냈습니다. 엄마 결혼 비용 걱정 마. 고마워. 내가 다 낼게. 미안해. 아니야. 재훈이는 효자였습니다. 결혼식. 2019년 5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1,000명 왔습니다. 재훈이는 멋진 신랑이었고 수진이는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모두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제 주식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주식 가지고 계시죠? 응. 10%요. 그래. 많으시네요. 그래.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글쎄. 왜요? 아직 몰라. 그러세요. 수지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혼생활. 재훈이와 수지는 강남의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0평짜리. 전세 15억. 재훈이가 회사에서 대출받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좋다. 구경할래? 응.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잘 꾸몄네. 수진이가 다 했어. 그래. 수지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6개월 후. 결혼 6개월 후. 수진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처음에는 좋았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건강하세요. 응. 뭐 드시고 싶으세요? 괜찮아.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 수지는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을 너무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서류도 보고 통장도 물어봤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있으세요? 왜?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불편했습니다. 1년 후. 결혼 1년 후. 수지는 더욱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그리고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주식 아시죠? 응. 10%요. 그래. 저희한테 주시면 어때요? 왜? 재훈이가 회사 경영하잖아요. 그래. 주식 많을수록 좋아요. 글쎄. 생각해 보세요. 수지는 계속 주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식을 줄까?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수진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님, 주식은 못 줘. 왜요? 아직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머님, 나중에 생각해 볼게. 언제요? 나중에. 수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2020년. 수진은 계속 주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 주식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글쎄. 어머님. 나중에. 수지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필요해요. 왜? 회사 경영해요. 재훈이가 하잖아. 더 많이 가져야 해요. 왜? 다른 주주들이 많아요. 그래도 안 돼.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기사의 경고와 충격적 진실 발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어느 날, 2021년 3월 어느 목요일,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은행 가요. 은행. 네, 중요한 일 있어요. 무슨 일? 가서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이 시에 모시러 갈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수진 도착. 오후 2시. 수진이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요. 어머님 가요. 응.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50대 남자였어요. 어디 가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강남은행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은행 도착. 20분 후.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왜? 제가 은행 들어가서 준비하고 올게요. 알았어. 여기 계세요. 응. 수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택시에 남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둘이. 택시 기사의 경고. 수진이 간 후.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조심하세요. 뭘? 며느리분이요. 며느리. 네. 왜요? 택시 기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분 전 일. 아까 며느리분 태웠어요. 언제요? 20분 전이요. 어디서요? 어느 빌딩에서요? 그래서요. 할머니 댁까지 왔어요. 그랬구나. 그런데요. 응.
차 안에서 통화하시더라고요. 누구랑요? 남자요. 남자. 내 남자 목소리 들렸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택시 기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화 내용. 주주총회 얘기하더라고요. 주주총회. 네. 그게 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요. 응. 회사 주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요. 응.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할머니 주식 빼앗는다고요. 뭐? 놀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택시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남자한테요. 응. 할머니 주식 10% 빼앗으면요. 응. 자기들이 과반 넘는데요. 과반. 내 50% 넘는다고요. 그래서요. 그럼 회사 마음대로 한대요. 회사를. 내 사장도 바꾸고요. 사장을. 네.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알아요. 그럼 우리 아들을 내쫓아낸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많은 내용. 택시 기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할머니 주식 빼앗는 방법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요? 후견인 제도래요. 후견인. 네. 그게 뭔데요? 할머니가 치매 있으면요. 치매. 내 다른 사람이 대신 관리하는 거래요. 그렇구나. 며느리분이 그렇게 하겠대요. 뭐라고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대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주식 빼앗겠대요. 충격받았습니다. 증거. 할머니 믿으세요. 정말이요. 네, 제가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녹음도 했어요. 녹음요. 내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내 택시에 달려 있어요. 음성도 녹음돼요. 네. 들려드릴까요? 응.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녹음 확인. 20분 전 영상이었습니다. 수진이 탔어요.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준비됐어. 응 오빠. 주주총회 언제 해? 다음 달. 할머니 주식은 곧 빼앗을 거야. 어떻게? 후견인 신청할 거야. 치매로. 응. 되겠어. 될 거야. 병원 섭외했어. 그래. 진단서 받을 거야. 좋아. 그럼 과반이야. 응. 재훈이 쫓아내자. 그래. 회사 우리 거야. 응.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충격.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셨죠? 응. 믿으시겠어요? 믿어요.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이 영상 주실 수 있어요. 네, USB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택시 기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복사해 줬어요. 수진 돌아옴. 그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에서요. 어머님 가요. 응. 안에서 기다려요. 알았어. 택시 기사가 저를 봤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실이었어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았어요. 후견인 제도.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후견인 제도 상담 받으러 오셨죠? 후견인. 네. 그게 뭔데요?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응. 재산 관리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요. 괜찮다니까. 다른 분이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며느님이요. 수진이. 네.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뭔데요? 후견인 동의서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인하세요. 왜? 이게 좋아요. 무슨? 재산 관리요. 글쎄. 어머님.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 안 할래. 왜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님 나이가 어때서?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어머님. 싫어. 수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원도 당황했어요. 집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다른 택시였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수지는 계속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가? 후견인 좋은 건데요. 내가 판단할게. 어머님. 그만해.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수지는 인사도 없이 갔습니다. USB 확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수진이 통화하는 모습. 남자 목소리. 주주총회. 주식 빼앗기. 재훈이 쫓아내기. 회사 차지하기.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3번, 4번. 확실했어요. 수진이 재훈이를 배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지금 시간 있니? 왜?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집에 와봐. 지금. 응, 빨리. 알았어. 30분 후. 재훈이가 왔습니다. 3번째는 재훈이에게 진실 알리고 대응하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훈이 도착. 재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 응.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영상 보여주기. 재훈아 이거 봐. 뭔데? 영상이야. 무슨 영상? 수진이 거야. 수진이. 응. 컴퓨터를 켰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재훈이가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었어요. 재훈이 반응.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훈이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가 통화한 거야. 언제? 오늘. 어떻게 구했어? 택시 기사가 줬어. 택시 기사. 응. 재훈이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분노. 재훈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응. 수진이가.
응. 날 배신해. 그래. 회사 빼앗으려고. 응. 말도 안 돼. 재훈이는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남자 목소리.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이 남자 목소리 누구야? 모르겠어. 오빠라고 하던데. 수진이 오빠. 응. 이상한데. 왜? 수진이 오빠 없어. 뭐? 외동딸이야. 그럼 이 남자는? 모르겠어. 재훈이는 고민했습니다. 조사. 재훈아 조사해봐. 뭘? 이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목소리 분석해. 가능해. 응, 요즘 기술 좋잖아. 그렇긴 하지. 알아봐. 알았어. 재훈이는 USB를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알아냈어. 누군데? 강민호야. 누구? 우리 회사 전무야. 전무. 응. 재훈이는 설명했습니다. 강민호. 강민호는 재훈이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0년 일했어요. 전무까지 올랐습니다. 재훈이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랑 짜고 배신하려 한다는 겁니다. 민호가 수진이랑. 응.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분석했어. 정말 민호야. 응, 확실해. 둘이 무슨 사이야? 모르겠어. 재훈이는 화가 났습니다. 주식 확인. 재훈이가 주식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 재훈이 40%, 저 10%, 강민호 5%, 수진이 3%, 나머지 주주들 42%. 만약 제 주식 10%를 강민호와 수진이가 가져가면 재훈이 40%, 강민호와 수진이 18%, 나머지 42%,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하면 과반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위기였어요. 대응. 엄마 어떡하지? 침착해. 주식 빼앗기면. 안 빼앗겨. 어떻게? 내가 지킬게. 엄마. 걱정 마. 하지만. 대응하자. 어떻게? 역공이야.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훈이와 함께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후견인이 되려 하고 주식을 빼앗으려 한다고 모두 말했어요.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변호사 조언. 심각하네요. 네. 증거 있으세요? 네. USB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다행이죠. 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뭔가요? 주식을 미리 처분하세요. 처분요? 네. 누구한테요? 아드님한테요. 재훈이한테. 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주식 증여. 할머니께서 주식을 아드님한테 증여하세요. 증여. 내 선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못 빼서요. 정말이요. 네, 이미 아드님 거니까요. 그렇군요.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세금은요? 증여세 내야죠. 얼마나요? 주식 가치에 따라 다른데요. 10%면 회사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200억이에요. 증여세가 1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네. 어떡하죠? 내셔야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증여 실행. 일주일 후 주식 증여를 실행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재훈이한테 주식 10%를 넘겼습니다. 증여세 100억은 재훈이가 냈어요. 회사 돈으로. 엄마 고마워. 뭐가? 주식. 당연한 거야. 원래 내 거였어. 엄마. 걱정 마. 알았어. 이제 수진이 못 뺏어가. 응. 재훈이는 안도했습니다. 수진 반응. 증여 소식을 들은 수진은 화를 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왜 그랬어? 뭘? 어머님 주식. 엄마가 나한테 줬어. 왜? 엄마 맘이지. 우리한테 줘야지. 왜? 우리 부부잖아. 그래도 엄마 거야. 당신.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재훈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강민호 대치. 다음 날. 재훈이는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사장실로. 민호야 앉아. 응. 할 말 있어. 뭔데? 재훈이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뭔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추궁.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수진이랑 통화한 거잖아. 아니야. 목소리 분석했어. 내 거야. 재훈아. 왜 배신해? 배신 아니야. 그럼 뭐야? 사업이야. 사업. 응. 내 회사야. 원래 내 거 맞아. 그런데. 하지만 이제 바뀔 거야. 뭐라고? 주주총회 열 거야. 너 쫓아낼 거야. 민호는 당당했습니다. 해고.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해고야. 뭐? 당장 나가. 재훈아, 그럴 권한 없어. 있어, 나 대표야. 이사회동에 필요해. 이사회 내 편이야. 아니야. 맞아. 재훈아. 나가.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아, 두고 봐. 이사회 소집할 거야. 주주총회도 열 거야. 너 쫓아낼 거야. 민호는 나갔습니다. 이사회.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 10명이 모였어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전무해고 안건 상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임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재훈이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사들이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투표했어요. 찬성 8표, 반대 2표. 가결됐습니다. 강민호는 해고됐어요. 네 번째는 주주총회와 수진의 최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주주 10% 이상이 요청하면 가능했습니다. 강민호는 5%,
수진이는 3%,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했어요. 2% 더 모았습니다. 총 10%,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재훈이한테 통지가 왔어요. 엄마 주주총회 열린대. 언제? 다음 달. 어떡하지? 걱정 마.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정말. 응. 재훈이는 자신했습니다. 주주 구성. 현재 주주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이 50%, 강민호 5%, 수진 3%, 나머지 42%. 재훈이가 과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변심하면 위험했습니다. 재훈이는 주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 설득. 재훈이는 한 명씩 만났습니다. 주주 A. 저를 믿어주세요. 글쎄요. 회사 잘 키울게요. 강 전무도 괜찮던데요. 아니에요. 배신자예요. 증거 있어요. USB를 보여줬습니다. 주주 어는 납득했어요. 알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주 B도 만났습니다. 주주 C도, 주주 D도 한 명씩 설득했어요. 한 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왔어요.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주주 100명이 모였어요. 저도 갔습니다. 재훈이와 함께요. 긴장됐어요. 엄마 괜찮아. 응. 걱정 마. 알았어. 재훈아 힘내. 고마워. 주주총회 시작. 오후 2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대표이사 해임. 강민호 전무가 요청한 안건입니다. 강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강민호 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최재훈 대표는 무능합니다. 뭐라고? 재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작년 실적 보세요. 매출 500억, 영업이익 50억. 형편없습니다. 강민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제가 맡은 부서는 매출 200억, 영업이익 30억. 저는 유능합니다. 대표를 저로 바꿔야 합니다. 강민호는 당당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재훈이 반박. 재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하세요. 강 전무 말은 거짓입니다. 뭐가요? 작년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 500억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00억입니다. 강 전무가 숫자 조작했습니다. 뭐라고? 증거 있습니다. 재훈이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주주들이 확인했어요. 정말 100억이었습니다. 강민호가 거짓말한 겁니다. 투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9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재훈이가 이겼어요. 강민호 퇴출. 두 번째 안건. 강민호 전무 주식 환매. 재훈이가 요청한 안건입니다. 재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강 전무는 배임 행위를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USB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강민호와 수진이 통화하는 장면. 회사 빼앗는다는 내용. 주주들이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투표이.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강민호 전무 주식 환매 안건. 찬성하시는 분 9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강민호 주식 5%는 회사가 환매했습니다. 강민호는 쫓겨났어요. 수진 대치.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뭐야? 왜 이래? 뭐가? 민호 오빠 쫓아냈잖아. 당연하지. 우리 계획이었는데. 계획. 응. 다 알고 있어. 뭘? 너랑 민호 짜고 한 거. 어떻게? 증거 있어. 재훈이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수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혼.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혼하자. 뭐? 못 살겠어. 재훈아. 넌 날 배신했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재훈아 미안해. 이제 미안은 소용없어. 제발. 이혼 서류 준비했어. 재훈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인해. 재훈아. 빨리. 수지는 울면서 사인했습니다. 이혼 성립.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로. 수진 주식 3%는 재훈이가 샀습니다. 시가로 60억. 수지는 60억 받고 떠났습니다. 재훈이는 자유로워졌어요. 엄마 끝났어. 다행이다. 이제 편해. 응. 고마워 엄마. 뭐가? 도와줘서. 당연한 거야. 재훈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회사 안정. 이혼 후. 재훈이는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강민호 주식 5%, 수진 주식 3%, 모두 재훈이가 가져왔어요. 재훈이 주식은 58%가 됐습니다. 과반을 훨씬 넘었어요. 안전했습니다. 새로운 전무를 뽑았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택시기사. 어느 날, 저는 택시기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기사, 경고해준 사람,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찾았어요. 기사님,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아들 지켰어요. 다행이네요.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괜찮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감사 표시예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기사 반응. 기사는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못 받아요. 왜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받으세요.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기사는 고민하다.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택시 기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5번째는 현재와 행복한 결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75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재훈이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0억을 넘었어요.
직원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응. 고마워, 엄마. 뭐가? 도와줘서. 당연한 거야. 재훈이는 효자입니다. 재훈이의 재혼. 2년 후, 재훈이가 새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유진. 병원 의사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여자친구. 어머, 유진이야. 유진은 재훈이보다 3살 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재훈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 후. 유진은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와서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뭐야? 삼계탕 끓였어요.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유진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훈이의 재혼. 1년 후, 재훈이와 유진이 결혼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축하해. 고마워.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 행복하게 살아라. 응. 재훈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결혼식. 2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재훈이는 멋진 신랑이었고 유진이는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재훈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유진이가 좋은 며느리여서 감사했어요. 손주.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자였어요. 이름은 최민준. 엄마, 우리 아들이야. 어머, 귀엽다. 그치? 안아봐. 응.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민준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현재 생활. 저는 재훈이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5분 거리. 작은 아파트. 20평. 혼자 살기 딱 좋았어요. 재훈이가 자주 왔습니다. 유진이도, 민준이도. 엄마 왔어. 어서 와. 밥 먹으러 왔어. 그래, 먹자.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며 지냈어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요. 순자 씨. 응. 요즘 어때? 좋아. 손주 잘 크지? 응, 건강해. 다행이야.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요. 봉사. 요즘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사기 예방 교육. 제 경험을 나눠요. 저도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어요. 어떡해요? 주식 빼앗으려 했어요. 그래서요. 택시 기사가 알려줬어요. 대단하세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요. 보람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여러 곳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나눠요.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저도 조심할게요. 택시 기사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책. 올해 초 책도 냈습니다. 제목은 택시에서 들은 진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썼어요. 수진이 배신, 택시 기사 경고, 주식 지킨 것, 재훈이 승리, 모두 담았습니다. 책이 잘 팔렸어요. 5,000부. 많은 분들이 읽어줬습니다. 서평도 좋았어요. 교훈적이에요. 조심해야겠어요. 택시 기사 대단해요. 꼭 읽어보세요. 감사했습니다. 건강. 건강도 좋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요가하고 충분히 자요. 병원 검진도 받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요. 다행이네요. 당뇨도 없으세요.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럴게요.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감사. 매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재훈이가 회사 지킨 것. 유진이가 좋은 며느리여서. 민준이가 건강해서. 택시 기사가 알려준 것. 친구들이 있어서. 모든 게 감사해요. 민준이와의 시간. 요즘은 민준이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 가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노래 부르고, 할머니, 응, 사랑해. 나도.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지막 장면.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재훈이와 유진이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놀러 왔어. 들어와. 할머니, 응, 민준아. 안아줘. 그래.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좋아. 건강하시지? 응. 다행이야. 너희는? 우리도 좋아.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고 새들이 날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평화였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 나도. 평생 함께하자. 응.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수진의 배신도, 강민호의 음모도 모두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제는 평화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특히 택시 기사에게 그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어요.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재훈이가 회사를 지켰고, 저도 주식을 지켰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